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브와 또 공작관TV 그레이트게임 유튜브를 애청해 주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또한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쪽으로 늘 잊지 않고 후원을 보내주시는 적지 않은 마음이 따뜻한 수많은 여러분들께도 역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덕분에 지금 광고 수입은 1원 한 장 붙지 않아도 저희가 주간 야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민간 차원의 여러 가지 은밀한 우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음을 거듭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 예를 들어서 역사 교육을 올바로 하지 못하는 국가를 대신해서 저희들은 이승만과 건국 이야기 31편을 제작을 해서 날마다 한 편씩 계속해서 저희 방송을 통해서 송출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내용의 자료들을 또 열람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진으로 보는 6.25 그 역사를 통해서 생생한 그 전쟁의 현장을 취재했던 종군 기자들의 귀한 사진 자료들을 편집을 해서 월드 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의 안재철 대표가 만들어낸 그 사진 책자를 저희가 또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를 통해서 지금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 6.25 사진첩을 구매를 하시고자 송금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과거 국가기관에서 근무했던 자로 정말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라가 못나고 나라의 국방부가, 국정원이 아니면 문체부가, 교육부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것을 우리 민간들이 나서서 국민들을 계몽하고 교육하고 각성시키는 사회운동을 할 수밖에 없음을 오직 하늘에서만 아실 것 같습니다. 정신머리 빠져있는 대통령실과 정부 각 부처에서 역사를 잊어버리고 이념과 사상을 망각해버린 저자들이 과연 나라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모처럼 국내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특히나 이 트럼프 제2기 내각이 탄생이 됩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자, 이런 과정에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야말로 이전 투구의 현상, 한국 정치권에 어떻게 청소 작업이 되어져야 할지,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과정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불도저 도널드 트럼프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무슨 시동을 걸었냐? 지금 악의 무리들을 소탕하는 작업을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식 하자마자 낮 12시 정오부터 모조리 미국 영내에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불법 범죄자들, 불법 입국자들에 대한 추방 사태가 객관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추방 방안으로서 군대를 동원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 도널드 트럼프 쪽에서는 지금 대략 2천만 명 정도가 지난 4년 동안 불법으로 입국한 거를 지금 이제 통계를 다 잡고 근거를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미국의 사회를 오염시키고 파괴하기 위해서 잠입한 중국으로부터 온 수십만 명 공작원들이 있어요. 그 딴 데는 몰라도요, 이 중국 공작원들을 잡아서 뭐 대성에 빠뜨리든 뭐 태평양에 빠뜨리든 이것을 속아내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이민 오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전혀 막지 않고 장려를 한다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똑같은 이민을 놓고 불법으로는 범죄인들과 합법적으로 수속 절차를 밟아서 오는 이민자들은 다르게 대접받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죠. 자,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적당히 혼용시켜서 또 거짓 날조해서 보도하는 언론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요, 뉴욕에서는 지금, 뉴욕 시장 있죠. 에릭 애담스라고 하는 흑인, 그러니까 블랙 아메리칸이 거기에 이제 뉴욕시의 메이어, 시장으로 있는데 지금 그 불법으로 와 있던, 그래서 뉴욕에 호텔 한 절반 정도를 점유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을 다시 버스로 태워서 텍사스주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거꾸로 그렉 에버트라고 텍사스 주지사가 있어요. 그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는 국경을 넘어 들어와 있는 그 텍사스의 잔류 학년 사람들을 버스로 태워서 뉴욕으로 또 보내고 있어요. 자, 또 드산티스라고 그 플로리다 주지사 있죠. 또 드산티스는 사람들을 또 비행기에 태워서 또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 내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일밖에 없는데 지금 완전히 국경 문제를 놓고 나라가 지금 난리법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아마도 강제적으로 한 대략 지난 4년간 들어온 2천만 명에 대한 이런 대다수가 범죄자들입니다. 이 크리미널들인데 이 범죄인들을 갖다 속아내서 지금 다시 멕시코 국경으로 지금 쫓아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효율적 방법이라고 이미 공언하고 천명한 군대를 동원한 방안을 통해서 아마도 미국 사회를 청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국경을 관리하는 그 ICE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그레이션, 그다음에 카스텀, 관세, 세관 업무죠. 이것을 관할하는 곳인데 아마도 이 멕시코 국경을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이 텍사스 주에서 아마도 이제 본격적인 다시 이제 그 멕시코 쪽에 접해 있는 국경을 통해서 불법 범죄자들을 지금 쫓아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불법 조직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자, 그 불법 조직만큼도 못한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해체되는지 말씀드리고 또 좌익이고 좌파이면서 강남 좌파 애들이 들어가서 자유우파인 척하고 있는 당이 있어요.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나라 행정부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지금 변화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 자금을 약 7,8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금 윤미향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답지도 않은 이 빨갱이 같은 이자가 지금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자, 재판은 무려 4년 2개월 동안이나 질질 끌어왔죠. 자, 국회의원 임기가 끝났습니다. 이미 임기가 끝났는데 이제 와서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들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자, 이게 뭐냐? 대한민국의 사법부, 대한민국의 재판부, 특히나 인류 명문대학을 나왔다고 하는 이 판사들이란 이자들이 얼마나 엉망진창이고 개판인지를 스스로 지금 입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회 엘리트입니까? 판사? 이따위 것들이 이 나라의 엘리트입니까? 서울대 나오고 고대 나오고 연대 나오고 뭐 이러면서 판사 검사하는 이것들이 바로 엘리트냔 말이에요. 윤미향이 같은 거 하나 제대로 못 잡았는 이 망할 놈의 집구석 대한민국 사법부 이것들이 사람이냔 말이에요. 거기다가 11월 14일에는 이재명이랑 같이 살고 있는 여자 김혜경이라는 애가 있어. 얘가 지금 선거 기간 동안에 국회의원 뭐 우원식이 마누라도 있고 그랬다 그러던데 이 국회의원 부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는데 재판부 판사 여러분 당신들 지금 장난치는 거야. 김혜경이가
카드, 어? 법카를 갖고 쓴 돈이 얼마지? 과일 하나 산 항목만 해도 5천만 원 넘는다 그래. 소고기, 월남국수, 뭐 냉면, 백숙, 샌드위치. 아니 도대체 경기도 법인카드로 쓴 돈이 억대로 썼는데 지금 10몇만 원 점심값으로 썼다고 이걸 트집을 잡아서 벌금을 150만 원을 때려? 그러면 총액을 다 위법으로 불법으로 쓴 이 법인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한 1500년 정도 때려야 되겠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야 대한민국 판사 재판부 너네들이 사람이냐? 거기다가 지금 민주당의 신영대라고 저 전라도 아마 군산 쪽에 있던 이런 자인데 이 자가 또 뭘 했냐 했더니 경선 여론 조작 그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 뇌물 수술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그리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가 됐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열리는 11월 28일에 표결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민주당 아이들이 여기 동의할까요? 만약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게 되면 민주당 그야말로 더불어공산당이 되면서 비리정당이 되겠죠. 근데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자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 태양광 비리 관련해서 이 돈을 이 국가의 혈세를 빼먹은 자들이 한둘입니까? 이제 줄줄이 사탕으로 이제 구속되는 일만이 남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검찰이나 사법부, 법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들이 정말로 국민을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하는지 지금 하는 짓거리들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헛웃음조차도 안 나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댐이 무너지면요. 하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쓸려가죠. 그냥 이번에도 태양광 비리 관련해서 이 신영대라고 하는 이런 이 좀비 쓰레기만도 못한 것들이 만약에 국회의원 자격이 박탈되고 구속이 되면 전방위적으로 검찰의 수사가 들어갈지도 모르지만 사실 국민들은 검찰 이놈들이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더불당 아이들이 검찰에 대한 내년도 특활비 587억 원 전액을 모두 삭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나 감사원에 대한 예산도 전액 삭감하는 등 아주 전방위적으로 대적 구도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아마도 검찰, 경찰, 감사원 전부 다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도 11월 15일 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1심에서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되겠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미리부터 말씀드려서 초치는 소리 같은데 이 법원에 있는 이놈들 이거 제대로 안에 3개월 내에 마무리 안 할 겁니다. 자, 늦어도 내년 5월 15일 이전에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한번 제대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두고 보시죠. 그리고 2심과 3심에서 벌금이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지만요. 김명수 체제 하에서 짱 박혀 있는 그 간첩 같은 판사놈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법원 내에. 그러니까 이것도요. 속단할 일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이 선고가 되면 제명인은 국회의원 배지가 날아가겠죠. 그리고 자동으로 당대표에서도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는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받게 되면은 당직을 맡을 수가 없는 거지만 사실 이재명이 같은 이런 범죄자를 이거를 하나 처리를 못 해갖고 지난 2년을 반을 끌어왔어요. 이게 도대체가 상식이 있는 나라입니까? 에? 정상이 되는 나라예요. 법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디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응? 자, 이재명이는 국회의원 배지가 떨어지고 난 상태에서 지금 이달 25일 날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차 선고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징역형을 받으면 구속될 수 있다는데
구속될 수 있다가 아니고 이런 자는 빨리 법원에서 그냥 바로 교도소로 직행을 시켜야죠. 지금 그 관련된 범죄가 한두 개입니까? 이거 외에도 뭐가 있어요 또? 대장동, 백현동, 위례시, 거기다 대북송금, 성남FC, 대북송금 하나 빼고 대장동, 백현동, 위례시, 성남FC 그 위반한 것들은 어떤 놈이 이걸 갖다가 서울중앙지검에다 다 이 합본을 해갖고 이렇게나 시간을 길게 끌게 만들었어요. 누구예요, 누구? 이원석이 아니야. 이 천하에 쳐 죽일 놈 말이야, 이거. 응? 이원석이라는 놈이 검찰총장님 산 짓이 이재명이 재판을 갖다가 하나로 뭉뚱그려갖고 시간 끌어주고, 여지껏 헛짓한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났더니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입을 통해갖고, 한동훈이랑 이원석이가 안 했다고 이런 식으로 핑계대고 있고, 같은 사람들끼리 왜 그래? 전부 다 문재인의 상향견이었고, 문재인의 상향견이면서 문재인은 뭐야? 호위무사이잖아, 다들. 왜 같은 편끼리 아닌 척하고 서로 장난치고 왜 이렇게 쇼를 하냐고요. 응?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올바르게 법정에서 재판이 되면 이재명에 대해서는 사면복권 앞으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범죄를 짓고 최소한도 정상적으로 쭉 합산하면 최하 그래도 못해도 한 300년 내지는 500년 이렇게 감방에 있어야 될 놈인데, 자, 아무리 다음번 정권이 바뀌고 사면복권 해준다 해도 이재명이는 죽는 날까지 감옥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자예요. 이런 걸 아직까지도 말이야, 벌건 대낮에 다니면서 헛소리 망언을 짓거리는데도 그대로 있는 이 나라 정부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응? 자, 뇌물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라 그러죠. 근데 재명이는 뇌물죄에 걸려 있는데 도대체 얘가 먹은 뇌물이 얼마나 돼요? 검찰들 제대로 조사는 합니까? 응? 조사는 하냐고. 자, 지금 더불당아이들이 검사 판사들을 탄핵한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검찰에 대한 특활비 587억 원 전액 삭감했다 그러는데, 검사애들이 이거 삭감했다고 놀지 못하나? 스폰서 받아갖고 밥 먹고 술 먹고 떡 먹고 만날 첫날 하는 짓이 그거 아니야, 검찰애들이.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애들이 이거 예산 특활비 587억 삭감한다고 해서 검찰놈들이 사람 되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더불당 애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지금 경찰, 감사원에 대한 예산도 지금 삭감을 하고 있어요. 전방위적으로 지금 적들을 만들고 있어. 나 위에는 전부 다 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명이가 구속이 돼. 재명이가 구속이 되고 나면 검찰, 경찰, 감사원 이런 정부 부처에서 윤석열 정권이든 아니든 정권과는 관계없이 이 민주당 애들한테 대해서 각종 비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겠죠. 그러니까 더불어당 애들은 지금 기다려야 될 거야. 몇 놈이나 지금 구속될지. 자, 지금 곧 11월 25일이 되면 이재명에 대한 위증교사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자,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어요. 때문에 적어도 징역 1년 6개월 이상은 형량이 나와야 되겠죠. 제대로 된 나라 재판부 같으면 3년을 최고형이라고 해서 구형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 재판부 녀석들 믿을 수가 있어요? 저 판사라는 것들? 저도 지금 법원에 한번 가서 1심 한번 받아보니까 그야말로 저런 것들도 저짓하고 밥 처먹고 사는가 싶을 정도로 엉망이야. 시간이 없다고 5분 10분 간격으로 재판을 하는 이런 빌어먹을 사법제도가 어디가 있어요? 진짜 한심해서 말이야. 응? 자, 이제 재명이가 구속이 된다거나 하면 어차피 더불당은 이재명이한테 돈을 받아먹고 친명계가 된 놈들하고 그 다음에 돈을 먹어도 조금밖에 못 먹은 반 이재명 사이에 이런 내전 같은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자, 지금 선거법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자, 이재명이가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명의는 금배지가 날아가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자금 국고로 보존받았던 434억 원을 전부 토해내야 됩니다. 자, 지금 더불당 애들 당사 건물의 가격이 340억 원 정도 한다는데, 자, 이걸 다 판다 해도 일단은 살 사람이 없을 거예요. 회사가 없죠. 왜? 그 건물 샀다가 무슨 세무조사 받고 죽으려고 그 민주당 당사를 사겠어요. 자, 어쨌든 340억 원에 판다 해도 434억 원은 갚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내년 되면 이제 지금보다 올 11월인데 내년 되면 경제가 더 어렵게 됐죠. 건물이 팔리겠어요? 자, 지금 더불당 애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모두 납부해야 되겠죠. 사실 이거는 이재명이 개인 대장동 저수지 하나만 털면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꼴랑 1,000억도 안 되는 434억 원인데 제명이대로 다 뱉어내기 해도 되긴 되겠죠. 그러면 아마 제명이하고 민주당 애들하고 더 공고한 관계가 성립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당직자들한테 이제 급여도 못 주게 되고 당이 쪼그라들게 되고 사분을되고 하겠죠. 이처럼 당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쳐버린 이재명이를 위증 교사 혐의를 위해서 지금 뭐 방탄을 하고 뭐 체포 동의안을 부결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이 민주당 이자들을 뭐로 생각하겠습니까? 이건 전부 다 비리 덩어리구나. 이것들은 인간들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당이 소멸해 가겠죠. 망해 갑니다. 근데 반대로 제명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당내에서는 친 이재명계와 반 이재명계가 이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이전 투구 현장이 이제 벌어질 겁니다. 결국 4분의 1 돼서 민주당이 쪼개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다가 또 기쁜 희소식이 하나 날아왔어요. 송영길이가 돈 봉투를 돌렸죠. 그런데 이 송영길에 대해서 검찰에서 징역 9년, 벌금 1억 원을 구형했어요. 자, 1심 선고 결과가 내년 1월 8일경 나온다고 하는데 적어도 징역 5년 이상은 나오겠죠. 영길이 그동안 고생하고 그리고 인천에 그렇게 지가 애끼던 지역구까지도 제명한테 헌납하고 했는데 영길이도 이제 정치 생명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검찰에서 송영길에 대해서 징역 9년을 구형했고 또 송영길한테 돈 봉투를 받은 6명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을 조만간 국회에 보낸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이 송영길의 돈 봉투를 받은 6명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아마도 부결시키려 하겠죠. 자, 그런데 부결시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 이코르 비리정당, 짐승만도 못한 정당 이렇게 되죠. 근데 거꾸로 통과시키면 신영대에 이어서 7명이 비리 혐의로 구속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 6명밖에 돈 봉투 안 받았어요? 더 있을 텐데. 어찌됐든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괴뢰 집단이 사용하는 더불어, 세기와 더불어 이거 가짜 김일성이 김성주란 놈이 스스로 평전을 세기와 더불어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이중대가 되고자 노력해온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 더러운 정당이다, 비리 정당이다, 쓰레기 집단이다. 아주 찬란한 오명을 아주 더욱더 받게 되겠죠. 자, 게다가 이 강남 좌파 한동훈이랑 비슷한 이 강남 좌파 조국이란 이놈, 이 조국이란 놈도 올해 안에 대법원형이 확정이 되겠죠. 그럼 구속되는 게 당연히 맞죠. 그러니까 조국이도 이제 빤스 벗고 학문 검사 받으면서 이제 구치소형이 되겠죠. 자, 조국이 혼자 갈 수 없으니까 황운하 이놈도 조국이랑 같이 이제 학문 검사 받고 친환경 무상급식 먹으러 가게 될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또 친환경 무상급식 먹어야 될 애가 또 하나 있어요. 누구죠? 예, 문재인 김정숙의 애지중지 딸 문다혜입니다. 자, 이 문다혜가 택시기사하고 뭐 합의를 했다는데 뭐 경찰은 병원에 압수수색하고 뭐 진단서를 확보하고 뭐 피해자 소환해서 상해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했다는데
하는 척 하는 거죠. 경찰 애들도. 얘네들도 이거 인간 되기 어렵습니다. 경찰 애들도. 왜? 또 정권이 뭐 이재명이가 대통령 될지 모른다고 또 염려하는 이런 그 경찰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전라도 쪽 혹은 민주당 쪽한테 잘 보여야 나중에 생명부지에 지장이 없다 생각하고 문다혜 이거 똑바로 조사 안 합니다. 얘가 지금 술만 먹었겠어요 그날? 예? 술만 먹어서 음주사고 났겠냐고? 거기가 뭐하는 동네인지는 압니까? 알 사람 다 알죠. 새로운 형태의 유흥업소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어찌됐든 최하로 봐준다 하더라도 음주 이후에 교통사고를 상해로 입혔으니까 특가법이 적용되고 최소 징역 10개월부터 형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런데 문대한테 이렇게 형 안 내릴 겁니다. 왜? 아직까지는 문재인의 돈발이 작용을 해요. 문재인 돈 많아요 아주. 자, 그런데 전주지검에서 비리 혐의 등으로 문다혜를 참고인 조사차 소환했어요. 근데 안 나와. 서면으로도 조사 못 받겠대. 그러니까 바로 그 앱이 문재인을 소환한다고 하는데 과연 전주지검이 문재인을 소환할까요? 물론 누구누구처럼 전직 대통령 때려잡으면 출세한다고 생각하겠죠. 누가? 검찰 애들이. 자, 그러니까 문재인이를 올해 안에 뇌물 혐의로 구속시키려고 할 텐데 만약에 문재인이를 구속시키면 그 검사 혹은 그 지검장 이런 사람들이 제2의 윤석열, 제2의 한동훈이가 되려고 지금 그들의 야심을 펼치고 있겠죠. 자, 현재 문다혜가 걸려 들어간 게 총 11개 항목이라 그래요.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 나오게 돼서 구속이 불가피할 텐데 과연 문다혜, 김정숙, 문재인 이것들을 우리나라 경찰이나 검찰에서 구속을 시키겠습니까?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아마도 또 피해가겠죠. 왜?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 돈 있고 권력 있으면 법 앞에 평등 안 합니다. 그래서 무권 유죄가 되고 유권 무죄가 되는 겁니다. 유전 무죄가 되고 무전 유죄되는 거랑 똑같은 이치죠. 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거 지금 몇 년째 끌고 있어요. 이 부정으로 당선된 송철호는요 이미 울산시장 마치고 나갔어요. 이제 와서 뭐 검찰에서 2심한다? 야, 이 검찰이 더러운 놈들아 장난하냐 지금? 인제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한테 징역 6년 황운하 조국 혁신당 의원에게 징역 5년 구형했어요. 정말로 이 경찰이고 검찰이고 이놈들 있죠. 정말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두들겨 패야 돼 이놈 새끼들은. 진짜 이게 사람 새끼들 안 돼 이게. 거기다 이제 인제 와서 송병기라고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한테 징역 3년 6개월. 백오늘하고 하는 뭐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 했던 애. 얘는 또 징역 3년. 박형철이라는 또 전 반부패 비서관. 이자는 또 징역 1년 6개월. 또 더불어민주당의 또 한병도. 이 녀석은 또 무슨 정무석 했던 놈 아니야 이거. 이런 놈은 또 징역 1년 6개월 구해. 야, 인제 송철호 울산시장 마치고 나갔는데 인제 구형해서 뭐 하겠다는 거야 지금.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들어? 그리고 버스 안 쓴다고 뭐라고 투덜거릴 거야? 근데 이놈들에 대해서 11월 21일에 2심 구형량 선고가 이루어진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죄질이 무거워서 전부 다 법정 구속시키는 게 마땅할 텐데 대한민국 법정이 그 짓을 하겠어요? 이재용이한테는 뭐 19가지가 넣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한테 뭐 47가지 넣어서 총 합쳐서 66개의 죄목을 만들어 갖고 양승태 대법원장, 이재용 삼성회장을 구속시키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무죄로 났죠. 그거 그렇게 유죄 때린 놈이 누구야? 한동훈이 아니야. 이 사이코패스 놈 말이야. 실력도 하나도 없는 놈이 말이야. 대한민국의 법무장까지 해쳐먹었으니 어떻게 되겠어 이게 나라 꼬라지가. 자, 또한 문재인 때
주택가격, 고용, 소득 분야 이런 거 국가 통계를 전부 다 조작했죠. 예? 그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지금 김수현이, 김상조 얘들 전부 다 지금 청와대 무슨 정책실장이 뭐 있는가 하고 까불던 놈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경제수석 했던 홍장표, 그다음에 국토부장 했던 김현미, 그다음에 통계청장 했던 강신호, 이런 그 11명에 대한 재판이 대전지법에서 현재 진행 중인데요. 이것들이 어느 세월에 구속이 되겠어요? 어느 세월에? 응? 썩어 빠진 대한민국 재판부가 얘네들 언제 구속시키겠냐고. 거기다가 평양의 대남 공작기관에서 가장 아끼는 걔네들이 바라보는 당서열 1위 남조선의 누구야? 림종석이 아니야. 이 림종석이가 문재인의 사이 뭐 서청과는 이런 애 뭐 특채 관련해서 뭐 또 나쁜 짓을 해서 검찰서를 받고 있다는데 이거 왜 지금까지 안 잡아놓는 거야? 왜? 국정원장 하면서 간첩 행위했던 박지원이, 서훈이 얘들도 안 잡아놔.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야. 누구 지시 받고 그따위로 하는 거야 검찰에서? 지금 선거법 위반이랍시고 현역 의원 14명을 기소를 했어요. 국민의힘에 4명이야. 강명규, 구자근, 조지현 등.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 10명. 뭐 신영대, 신정훈이, 안도거리, 양문석이, 이병진, 이상식, 정동영이, 정준허, 허종식이 뭐 이런 애들인데 이거 어느 세월에 잡아놓을 거냐고. 어느 세월에. 응? 지금 박지원에 대해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관련 재판 중이라는데 2020년 12월 20일 날 일본 연근의 대화태 어장 앞에서 북한을 탈출해서 가던 목선 하나를 일본 해안경비선이 발견하고 구조해서 끌고 가고 있었어. 일본으로. 근데 그거를 가갖고 강제로 납포해온 자들이 있어. 누구냐? 대한민국 해군의 최정예, 최신함, 관개토대왕함이야. 그 다음에 해양경찰청의 삼봉함. 이 두 척에 가서 그 일본 해양순시선에 인도돼서 가고 있던 목선을 강제로 납포해서 대한민국으로 끌고 온 다음에 이거를 그 다음날 합동신문이라는 당연히 해야 될 절차도 무시한 채 강제로 북송시켜버렸어. 물론 그 배 안에는 한 명은 탑승 시에 총격을 받고 이미 죽어 있었고 3명이 살아있었는데 그 4명이 전부 다 어디냐? 북의 호위사령부 소속의 군관이었다는 거야. 장교였어요. 자, 그런데 그들도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럼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로 북송을 시켰어. 전부 다 죽여버렸어. 가서 다 총살당해 죽었어요. 이런 거 이종섭이가 국방부 장관 할 때 싱가포르 샹그리라 회담 가갖고 한일 간에 앞으로 이런 일 없기로 퉁치고 합의봤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요. 이게 얼마나 위중한 이 반역인지 아십니까? 이런 거 하나 조사 안 하고 올바르게 매듭 안 짓는 게 지금 현 정권이라고. 응? 자, 지금 탈북자 강제 북송 관련해서 정의용이 이전에 문재인 때 국가안보 실장인데 이것도 서울대 나오는 놈이야. 외교학부 66학번인가 67학번인가 그래. 이것 또한 간첩보다 더한 여적죄를 저지른 놈이야. 이런 것들은 지금 형법 93조 여적죄를 걸어야 되는데 무슨 탈북자 강제 북송이면 있다고 헛소리를 해가면서 지금 재판부가 장난질을 치고 있다고. 응? 자, 이것 외에도 각종 그 불법 부정 혐의로 재판받는 의원들이 한 30여 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자들에 대한 배지도 다 날려버려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댐이 무너지면 그 하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쓸려가서 죽어버리듯이 이 앞전에 있는 이 전열이 무너지면 줄줄이 그 전선이 무너지면서 다 그냥 붕괴되면서 다 잡혀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재명이는 문재인과 사이가 안 좋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이 재명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문재인의 호위무사 누구야? 윤석열, 또 한동훈, 그리고 이원석 이들에게 문재인의 팬클럽인 깨어있는 시민 연대, 깨시연이라 그러죠?
이 깨션을 붙여주고 윤석열을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만들고 자신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려는 이런 잔머리를 돌렸어요. 누가? 문재인이가 그랬다는 얘기야. 거기에다가 문재인의 호위무사했던 한동훈, 화양연가가 문재인 시절이라고 스스로가 인정하잖아, 한동훈이가. 그 다음에 이원석이, 얌생이 같은 염소 같은 놈. 이놈을 검찰총장, 또 뭐 법무부 장관 이런 데다 기용해놓고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2년 동안 막았어요. 그리고 2024년 1월 1일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USB를 보내고 온갖 여족죄를 짓고 국가 반역죄를 짓고 간첩죄를 저질렀어도 문재인을 못 잡아게 막았어. 누가? 현 정부가 그랬다는 얘기야. 예? 자, 여기까지는 문재인이 계획대로 되는 것처럼 보였죠. 자, 그런데 자, 그러는 사이에 이 이재명이라는 자를 감옥에 안 잡아 놓으니까 재명이가 저항질을 너무 심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뭐 검찰, 판사, 경찰, 감사원 등등의 예산도 삭감하고 판사, 검사를 탄핵하는 등 모두 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자, 그러는 바람에 문재인이가 자기 꼬붕들, 바풀떼기들 심어서 장악했던 검찰, 법원, 경찰, 감사원 여기 안에 있던 이 거머리들이, 플라나리아들이 전부 다 반민주당으로 돌아선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검찰, 법원, 경찰, 감사원 얘네들요. 입에다가 밥만 먹여주면요. 아무 데서나 치마 내리고 몸 파는 매춘부들이에요. 예? 특히 검찰과 경찰이 더 그래요. 근데 법원 자식들도 이해 못지 않아 이제는. 예? 그런데 지금 검찰이 문재인에 대해서 비리 혐의를 수사를 해야 돼. 그런데 이 검찰 애들의 생각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과는 다르다 이거야. 왜? 검찰에 있는 이 검사들은요. 자신들이 출세하기 위해서 문재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거지. 마치 지금 한동훈이가 야 내가 지금 트리플을 달성하려고 그래. 왜?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까지 내가 잡아놓으면 내가 소위 말해서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다고 생각할 거라고. 왜? 한동훈이가 사이코패스니까 그렇죠. 이렇게 검사들은요. 자기 자신만이 출세하기 위해서 안 되면 되게 합니다. 없는 죄도 있다고 만들고 정말로 이런 집단들이 검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지금 적극적으로 진행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휘권이 일선 검사들한테 안 먹혀 들어갈 거라고. 왜? 검사들이 그런다고. 야, 왜 당신은 그거 해놓고 나보고는 하지 말라 그래? 야, 나도 출세 한번 하자. 나도 대통령 한번 하고 나도 검찰총장 하고 나도 법무장관 한번 하고 싶어. 왜 니네만 해? 나는 그래도 재수밖에 안 했어. 사법시험 붙는데 너처럼 구수 안 했어.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하다고. 지금 일선 검사장애들이 지금 이런 생각 갖고 있다 그래. 그런데 여기 지금 악재가 터졌지. 무슨 악재가?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총 맞아서 죽었어야 되는데 이 양반이 탄핵도 돼보고 기소도 돼보고 법원에도 서봤고 총도 맞아봤는데 안 죽어. 아직 살아있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어. 자, 그러면서 지금 뭘 하겠다냐. 맷 게이츠라고 하는 42살의 젊은 플로리다 하원 의원을 지금 법무부 장관 FBI를 장악해서 지시 명령을 하는 그 법무부 장관 임명했어. 이 맷 게이츠 하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되기 위해서 이미 의원직도 내놨어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손을 대는 게 2020년에 있었던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겠다는 거야. 큰일 났어, 우리나라 문재인과 그 일당들. 그때 2020년에 대한항공 화물기 통해갖고 투표지 여기서 찍어서 날랐잖아. 예산도 뭐 어디다 썼다 하면서 400조, 500조 늘려가고 문재인 때 그 많은 돈 어디로 갔죠? 미국 민주당으로 갔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안 드나요? 이렇게 한국 정부 예산에서 미국 민주당에게 보내고 미국 민주당이 그 예산을 갖고 지난 4년 전 2020년 대선에서
부정자금으로 썼다는 것이 지금 맷 게이츠 신임 법무장관이 취임을 하고 본격적으로 미국 법무부 DOJ가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요. 100일 하에 11,000억이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도널드 트럼프가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야, 윤석열, 자네는 말이야. 왜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졌던 각종 비리, 각종 범죄, 각종 반역질에 대해서 왜 수사 안 했어? 왜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책임 추궁이 들어와요. 응? 인정사정 안 보고 들어옵니다. 자, 거기다가 평창 동계올림픽 앞뒤로 해서 문화행사 무슨 공연한다고 평양에 방송 중계 차량 가지고 왔잖아. 방송 장비 가지고 올라갔잖아. 그런데 다 놓고 왔잖아. 거기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이미 수사라고 계속 요청을 했어. 근데 수사 안 했어. 누가 안 했어? 현 정권에서 안 한 거지. 현 정권은 누가 정권을 잡고 있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요. 자, 이렇게 미국에서 그렇게나 강력하게 문재인의 범죄 행각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됐네. 이 일을 어쩌나. 이미 워싱턴에 새롭게 점령군으로 들어가게 되는 도널드 트럼프와 그 일가에 있는 사람들은요. 문재인의 범죄 행각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국가안보 보좌관 지냈던 그 존 볼턴이 그 회고로 쓴 거기에서 문재인을 갖다 조현병 환자라고 그렇게 지칭을 했다 그러잖아. 백악관 내에서. 자, 그런 문재인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해. 이유를 모르겠다니까. 왜 문재인에 대한 조사를 그렇게나 윤석열 정부가 막고 있는지. 자, 거기에다가 서훈이라고 국정원자 했던 자가 있어. 이 자식은 말이야, 내가 볼 때 당시 시험 보던 서울고등학교 나왔는데 서울고등학교는 경기고등학교하고 비슷한 수준의 좋은 학교예요. 경복하고 비슷하지, 용산하고도. 그런데 그 좋은 서울고등학교 나와갖고 얘는 서울대 뭐 법대, 상대, 물리대 이런 데도 못 가고 그냥 서울대학교 배지 달라고 국민윤리교육과를 온 놈이야. 그러고 나서 이 출세는 하고 싶고 가진 건 없고 그래갖고 간 데가 중앙정보부를 들어간 거야. 그것도 공채과정에. 갔다가 평생을 갔다가 북을 들락날락거리면서 첩자지를 하고 98년에서 2000도까지는 심포에 있었던 한반도 에너지 개발에는 그 캐도에 가서 미국, 일본 직원들하고 같이 있어 뭔 일을 했는지 북한 애들이 그러는데 서훈이는 우리가 흡수해 놓은 애래. 아마 거기 가족이 있는지도 모르겠어. 왜 북한에서 그렇게 서훈이를 신임하는지 모르겠어. 김정일이가 살아생전에 야, 우리도 서훈 같은 우리 북반부 공화국에서도 저런 사람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렇게 칭찬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서훈이 100% 간첩이라고 봐요, 나는. 그런데 이 서훈이가 국정원장 있으면서 국정원 발전개혁특별위원회 TF를 만들어갖고 이 뭐 민변인이 뭐니 하는 이 비밀 취급 인가 허가도 안 나온 이런 애들한테 국정원 내부의 서버를 다 열어줬어. 이런 민간인들한테 국정원 내부의 비밀을 다 열었다고. 현재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비밀이 없다고 봐야 돼요. 이미 다 나갔는데? 그런데 이런 자를 갖다가 국정원법 위반으로 좀 고발해놓고 여태 수사 안 하고 있어. 2024년 1월 1일을 지나길 기다린 거겠지. 서훈이도. 왜? 그럼 대공수사 권한이 경찰로 넘어가니까. 간첩 수사를 국정원이 못하게 되니까. 누구 생각일까요, 이거?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이런 생각이 나와갖고 이런 식으로 이런 간첩의 반역의 무리들을 갖다 조사를 안 할까요?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현실인데 큰일 났어요. 왜 큰일이 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 때문에 큰일이 난 거예요. 거기에다가 마이클 월츠 신임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 그 다음에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이 양반 44살이야. 신임 국방장관이. 국방부 내에 군 내에 있는 각종 썩어 빠진 문화 마르크시즘을 갖다가 이번에 다 도려내고 다 청소해낼 거예요, 아마. 응? 대한민국의 똥별들 엄청나죠? 대한민국 똥별들.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는 그 제대하고서 국회 나는 그 똥별놈들 봐요. 어떤 짓을 하고 있나. 특히 육사 40기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지냈다는 그 김병준 간의 그런 애들. 응?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랍시고 국회 들어서 왈왈왈 거리고 맨날 지저대고 있잖아. 그런데 이 서훈이라는 전 국정원장은요, 이자는요, 전기고문 물고문을 해도 합법적으로 해할 만큼 죄악이 한두 개가 아니야, 이제가. 근데 이런 것들을 조사를 안 해. 수사를 안 해. 어느 나라 정부냐, 이거야. 적을 위해서. 여기서 적은 누굽니까? 북한 괴뢰 집단 아니야. 김정은 집단 아니야. 근데 그 적들과 야패해서 협조해온 이런 서훈 같은, 박지원 같은 자들을 구속을 안 시켜? 뭐하지 않은 나라야, 이게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문재인이, 이재명이, 조국, 송영길 이런 더불당 좌파의 이런 쓰레기들이 이 줄줄이 구속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 더불어당은 북한 마적단 출신의 김성주가 가짜 김일성으로 이름을 고치고 세기와 더불어라고 하는 근사한 자신의 그 일대기를 정리한 이런 책을 따라했던 이런 더불어당은 앞으로 비리정당, 거짓말정당, 양아치보다도 못한 정당, 이렇게 거짓의 대명사로 낙인 찍히고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앞으로 내년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하면은 차기 대권 후보로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가 물망이 오는데 벌써 그쪽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 그래요. 거기다가 김동연이는 또 사람은 괜찮지. 응? 저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상공고 어디를 나와서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아주 입지전적으로 고시를 붙고 그리고 고시 붙었다 그래서 예전에 만났던 옛 사랑을 버리지도 않고 그 여인과 결혼도 한 비교적 그래도 신의가 있는 남자였는데, 자, 근데 이 사람이 좀 학벌이 처지잖아. 그러니까 학벌 따지는 윤석열, 한동훈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김경수, 바둑이 아시죠? 문재인의 바풀떼기 꼬붕. 이 김경수 이 녀석한테 아마 바톤을 물려주려고 할지도 몰라요. 거기다가 북한 간첩들한테 적자금 받고서 반정부 활동 열심히 했던 김부겸이라고 대구 경북고등학교 출신인데, 이 김부겸이도 물망에 오른다고 하지만 이 김부겸이는 또 약점이 있어요. 문재인의 아바타라는 이런 점 때문에 또 쉽지는 않겠죠. 자, 그런데 지금 미국 보십시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법인세를 이미 1기 때 21%까지 낮췄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인세를 15%까지 낮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세금도 대폭 낮춘다고 합니다. 좀 배워야 돼, 이런 것 좀. 응? 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든지,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지, 당신들 말이야, 공부들 좀 해. 법인세를 좀 낮추고 해야 대한민국 기업들이 숨을 좀 쉴 거 아니겠어. 그리고 기업이 살아나야 고용이 창출이 되고 사람들이 일자리가 생기면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나라 꼬라지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좀 썩어가고 있어. 페미니즘, 동성애, 이런 거 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된다고 이러고 극성을 부리고 있잖아 지금. 그런데 여기를 지금 역행하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법인세 올려야 된다, 각종 세금 올린다, 페미니즘과 동성애를 갖다가 옹호한다. 완전히 미국의 메인스트림의 이 미국의 주류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자멸, 멸망, 망한다 이거예요. 누가?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된다 이거죠.
자, 거기다가 지금 지방 경제가 건설 경기 망가졌죠? 지금 지방 경제 가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지금 공짜로 나눠주겠대. 세금을 올려야 된대. 자, 이런 미친 소리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어느 국민이 얘네들의 이런 공약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얘네들 못지않게 헛발질하고 있는 국민의힘, 국민의 똥, 국민의 짐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왜? 얘네들은 자유우파가 아니거든. 국민의힘은. 보세요. 한동훈이가 자유우파라고 보세요. 자유우파인데 제주 4.3 민중폭동을, 공산폭동 사건을 민주화운동이라고 바꿔요? 1980년 5.18 사태를 김대중에 의한 내란 음모 폭동이었는데 이거를 헌법 정신에 넣겠다고 합니까? 이런 자가 자유우파라고 할 수 있어요? 얘는 한동훈이 같은 애들은요, 철저한 강남 좌파예요. 조국이하고 차이점이라면 똑같은 사이코패스고 똑같은 설법대를 나왔는데 한 놈은 공부를 안 해갖고 뭐 산호맹이가 한다고 걔는 사법고시 자체가 안 됐고, 얘는 아무 생각 없이 일단 이거나 붙어보자 하고 그냥 죽기 살기로 해갖고 당시 사법학과 공법학과 나눠져 있지만 공법학과 나온 주제에 사법고시가 된 거야. 제가 지금 사법학과 공법학과 나누는 거는 우리 때 그렇게 나눠졌고, 또 동훈이는 뭐 10년 밑에 후배지만 걔네들까지도 그게 아마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느끼는 컴플렉스, 바로 서울법대 나왔는데 사법학과가 아니고 공법학과 나왔다는 거죠. 응? 자, 그래서 문재인이는요, 그의 호위무사이면서 사냥개였던 한동훈과 윤석열, 이원석 이런 자들을 아주 적절하게 이용을 해먹었어요. 그래서 문재인이가 끼고 있었던 팬클럽, 깨어있는 시민연대, 이런 걸 갖다가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윤석열은 대선 주자로 만들고, 연이어서 한동훈이는 법무장관으로 만들고, 이원석이는 검찰총장으로 만들었던 거죠. 자, 지금까지는 문재인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 했어요. 그러나 제명이가 너무 까불었죠. 너무 저항도 하고 아무 데서나 함부로 난동을 부리고 이러면서 검찰, 경찰, 법원, 감사원 이 모두를 적으로 돌렸어요. 집값 것들이 뭔데 국회랍시고 예산을 함부로 삭감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바람에 문재인이 그동안 공들여서 돈 주고 우리 편으로 만들어놨던 검찰, 경찰, 법원, 감사원 이런 기관들을 모두 다 반민주당으로 돌아서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검찰 애들은요, 문재인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덤빕니다. 왜? 야, 이거 대통령 한 놈 잡으니까 대통령도 되고 뭐 검찰총장도 되고 법무장관도 되더라. 그러니까 나도 이번에 출세 한번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좋다. 밥은 타겟은 문재인이다. 문재인 잡기 위해서는 문다혜, 김종숙 차례차례로 비리로 잡아놓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응? 그런데 지금 이러한 검사들한테는 호기가 돼버린 게 문재인한테는 아주 부정적인 상황의 변화인데,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버렸잖아요. 자,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한다 그래. 지금 중국과 한국은 이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를 미국에서 착수해서 밝혀내잖아요. 다 죽었다고 복창해야 됩니다. 응? 다 죽었어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이 왜 국가 부채가 박근혜 대통령까지는 한 600조 원 되는데 이게 1000조가 넘어버린 근본적인 까닭이 이와 같은 부정선거와 관련된 예산 유용, 예산 남용, 그리고 불법 미국 민주당에 대한 지원, 이런 등등이 앞으로 미국 측 법무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예요. 그러면 미 대선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 예산을 통해서 부정선거 자금으로 썼다, 불법 조작으로 하는데 한국에서 자금을 지원했다, 이런 의혹이 미국으로부터 밝혀지는 순간에는요, 대한민국 끝장납니다. 자, 그러니까 현 윤석열 정부는요, 대한민국이 도륙당하기 전에 빨리 이거를 먼저 선공을 펼쳐야 됩니다.
자, 여기다가 지금 설상가상으로 명태균이라고 하는 아저씨 녹취록이 지금 나왔어요. 뭐 연일 나옵니다. 너무 더럽고 추잡해서 저는 보지도 않지만 늘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대통령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 간에 명태균과의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할 만한 그런 녹취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아까 오전에도 보니까 뭐 또 나오고 있던데 JTBC랑 또 뭐 옥신각신 그러고 뭐 그 조사받고 나오다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것도 나오는데요. 저는요 예전부터 서울법대 나온 애들이 수준이 낮고 애들의 인간성이 개차반이라는 걸 알긴 알았는데 이번에 이 김영선이라고 하는 이 여인 결혼도 못하고 안 하고 그리고 뭐 판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뭐 정치 분야에 들어선 이런 여인인데 나 이렇게 똥꼴낸지 몰랐어. 이거는 차라리 옛날에 미아리 텍사스나 청량리 588에 있는 그 매춘 부부들보다도 이 더 더러운 여인이라는 생각이 들어. 걔네는 그래도 술 못 먹으니까 그래도 사창가에 나서 몸이라도 팔면서 돈이라도 버는데 이게 뭐야? 서울대까지 나온 진짜 여기다 쌍욕을 받고 싶어도 말이 내가 지금 방송이라서 그렇게 욕은 못하겠지만 김영선 이게 도대체 이게 사람이냐고 이런 게. 얼마 전에는 후쿠시마 뭐 오염수 문제 나왔을 때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거기 생선들인데 물 떠갖고 마셔보기도 하고 막 이런 쇼 했던 이런 여자 아니야 김영선이. 이런 게 오선 중진 의원이래. 야라 이 오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법대 그래 동일한 것까지 좋아. 좋은데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명태균이하고. 이런 게 지금 만천에 공개가 됐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잡아놨던 가장 큰 죄목이 뭔지 아시죠? 기억들 아시죠? 공천에 개입했다고 그걸 갖다가 불법으로 삼아갖고 박근혜 대통령 형을 때리고 했던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을 올가 묶어놓았던 그 죄목, 그 판례, 그걸 통해서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겠어. 누가? 김건희,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검찰 수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거기다가 김건희 씨가 지금 명태균이한테 무슨 500만 원인가 얼마 돈을 줬대. 500만 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다고 생각하세요? 평생을 스폰서 받고 뇌물 받고 공짜로 생활하던 사람들한테 500만 원을 고맙다라고 건네줬다는 건요. 그 사람들 마음에는 내가 얘한테 그래도 50억 정도는 줬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내가 얘한테 500억 정도는 줬다라는 스스로 자족감이 드는 액수입니다. 왜?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 주머니에서 단돈 10만 원 나오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100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을 명태균한테 줬다? 이건 뭐다? 대단히 큰 고마움을 입었다 이런 의미가 돼요. 감사함을 느끼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주머니에서 단돈 한 5만 원, 10만 원 나오기도 힘든데 어떻게 500만 원이 나오겠어요? 자, 그런데다가 이 명태균이 휴대폰이 때문에 뭐 없어진 것도 2대가 있는데 현재 쓰는 휴대폰도 뭐 증거 자료도 나오겠지. 자, 그런데다가 이 명태균이가 지금 조사도 받고 지금 뭐 구속이 된다 만다 그러는데 지금 실토한 내용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검찰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 그 원리 원칙 하에서 수사라면은 김건희 씨도 당연히 조사받죠. 그리고 결과는 구속을 면하기가 어렵겠죠. 자, 원래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관행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문제 삼아서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을 시켰어요. 누가 시켰어? 윤석열과 한동훈이 한 거 아니야. 그런데 자, 윤석열과 한동훈은 대통령을 하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에 검사 시절에 만든 이 판례 뭐다?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게 죄가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 구속시킨 이 판례에 따라서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자신과 자기 처가
줄줄이 구속될 수가 있는 이런 아주 곤란한 처지에 처해 된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 자업자득, 인과응보, 혹은 독수독과,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이런 속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땐 좋았지. 그러나 피해를 당한 사람 눈에는 눈물이 났어요. 그러면 가해자는 이번에 자신의 눈에서는 핏물이 나와요. 핏물이 나올 차례가 됐다는 얘기야. 응? 거기다가 지금 명태균이라는 자가 전 뭐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그 순위를 바꿀 수가 있죠? 여론조사한다는 명목으로? 그 여론조사가 아니고 뭐야? 여론 조작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홍준표 요즘에 또 용비어천가 읊고 있다며? 아니 윤비어천가를 읊고 있다며? 뭐하는 아저씨야 이 아저씨는? 응?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에 응? 김영삼이가 노태우로부터 4천억 원 정치자금 몰래 받아모은 게 들통이 나니까 그거를 김대중이도 수백억을 받았는데 김영삼과 김대중이가 작당을 해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이었던 1980년 58 광주 사태를 민주화운동으로 변조할 때 당시 안기부장 권영애와 함께 나쁜 짓을 하고 심부름했던 게 누구야? 홍준표 아니야? 응? 맨날 말이사 근사하게 잘하지? 응? 창피한 줄 알면 홍준표 씨도 이제 좀 입 다물고 좀 가만히 좀 집에 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응? 자, 거기다가 지금 며칠 전에 준석이가 뭐 귀국하면서 공항에서 뭐 기자들 만났다 그러는데 지금 이 준떡이도 당대표 되는 과정에 있어서 부정이 있었다는 게 지금 드러나갔다면서요. 응? 거기다가 그 기회주의자 전형, 박정희 대통령 비서실장 가운데 가장 오랜 세월 동안의 비서실장이 김정념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김정념 전 비서실장의 조카딸이 이 김종인의 처 아니야. 그러니까 마누라 잘 만나서 실력도 없던 김종인이가 독일 갔다 왔다고 뭐 경제학을 했느니 뭐 했냐면서 당시 청와대 특혜를 받고 청와대에 취직을 해갖고 지금까지 공짜로 인생 살아온 거 아니야. 이런 가짜 인생, 기회주의자, 양아치 건달만도 못한 이 김종인이도 곧 조사 대상에 포함이 돼서 이제 가리늦게 쪽박차게 생겼죠. 자, 보십시오. 자, 거기다가 말이에요. 이 준석이가 지가 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포항시장 공천에 또 개입했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고, 뭐, 서울 강서구청장에 나왔던, 김 누구야, 그거? 응? 옛날에 그 수사관 했던 친구. 그 다음에 뭐 경기도지사 후보에 올랐던 김은혜. 이런 애들 공천 과정에서도 개입했다고 지금 여기저기서 좀 떠들고 다니죠. 자, 이제 곧 이런 의혹이 수사하겠죠. 서울시장 됐던 오세훈도 뭐 얘기해보라고 국회에서 의원들이 물으니까 어버버버하고 지금 제대로 말 못하죠. 그리고 또 당시 공천을 담당했던 국민의힘 윤상현이 이자도 또한 완전 기회주의자 전형이야. 서울대학교 나면 뭐 할 거야? 당시 서울대 영문과에 들어왔던 전두환 대통령의 큰딸 장녀가 있었어요. 응? 내 이름은 알지만 여기서 밝히지는 않을게. 전 뭐뭐라고 있어. 아주 공부를 잘했어. 그런데 그 전두환 대통령이 딸하고 그 소위 말해서 정략 결혼한 게 윤상현이 아니야. 그러고서 애 놓고 살다가 그 전처인 그 전 대통령 딸을 버려버리고 지금 또 말 바꿔 타고 지금 롯데 신격호 회장 그 일가 친척되는 그쪽으로 결혼을 했죠. 자, 이렇게 기회주의를 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나라에 무슨 정치를 한다 뭐 한다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세훈 씨 볼까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씨에게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한 적이 있냐고 물었더니 답을 못해. 예, 아니요로 답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 적 없습니다. 아닙니다.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답도 못하고 빙빙 돌려요. 참 창피하죠.
진짜 애들 하는 얘기대로 진짜 얼굴 들 낯이 없습니다. 응? 그러니까 오세훈이도 뭐야? 서울시장 후보 경선할 때 여론조사를 빙자해갖고 조작 같은 게 있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사하면은 살아남을 놈이 없겠죠 지금. 응? 지금 강원도 도지사는 그 누구야? 김뭐야 걔 그 녀석도 그 서울법대 나오는데. 응? 강원도지사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걔도 지금 뭐 영부인 앞에 가지고 큰절 올리고 충성을 맹세했다는 거 아니야. 이 도대체 대한민국이 썩어도 이렇게 썩을 수가 있어요? 응? 그 다음에 명태균이란 이 듣보잡이 아니 경상남도 창원의 그 산업단지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구획 획정하는데 깊이 관여를 해?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응? 본인이 제안했기 때문에 이게 다 가능할 수 있어요? 어떻게 대외비문권도 가장 먼저 받아보고 대통령 일정도 미리 알고 있고 이런 의혹들이 왜 나오냐고. 누가 알려주냐고 이런 걸 갖다가. 응? 이것도 똑바로 수사하면은 국토부 장관 했던 원희룡이도 무사하지 못할 것 같군요. 응? 자, 지금 속속 국민의힘 의원 된 아이들 중에서 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또 여론조사를 빙자해서 여론 조작을 해왔던 그 과정을 통해서 후보자를 바꿔치기가 되고 또 결국 최종적으로 당선이 되는 이런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좀 속속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쪽까지도 수사가 물론 제대로 안 되겠지만 올바로 수사가 진행이 된다라면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와해되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줄줄이 구속되겠죠. 응? 자, 박영수라고 하는 천하의 개쓰레기만도 못한 검사가 특검이 됐어요. 언제?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명목하에. 그래서 그 쓰레기만도 못한 박영수 밑에서 활약했던 사람들이 누구야?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아니야? 응? 근데 이 박영수 쓰레기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께 최순실과 소위 경제공동체다. 국정농단을 했다. 묵시적 부정청탁을 했다. 최순실에게 국정농단을 하도록 방치를 했고 이재용에게는 묵시적 부정청탁을 했다면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켰어요. 자,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이를 통해서 공천에 개입한 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리고 명태균이가 여기저기에 이권에도 개입했고 여론조사를 핑계로 여론 조작을 한 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조사를 받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현재 공인의 신분이 아니고 민간인 신분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또 국회에서 시끄러워지겠군요. 응? 그러면 김건희 씨 역시 국정농단, 묵시적 부정청탁, 자신의 남편이 박근혜 대통령 잡아놓을 때 썼던 그 똑같은 혐의로 구속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지금 지지율이 20% 미만으로 지금 17%까지 떨어져 있죠. 무슨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앞으로? 이번에 지금 남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시면 자,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경제공동체다, 묵시적 부정청탁이다, 국정농단이다, 이와 같은 혐의가 과연 강 건너 불 보듯이 할 수 있는 남의 일로만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하나의 관행으로 되어왔던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문제를 삼았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 장본인이 누구였어요? 바로 윤석열 검사였죠. 그러니까 자신도 자기가 쳐놓은 덫에 걸리게 된, 그러므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어닥칠지, 구속이 될지 아니면 불구속이 될지 몰라도 어쨌든 오늘까지 밝혀진 상황을 봤을 때 쉽지가 않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큰 일을 하나 했어요. 무슨 일이냐? 의료 대란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사표를 내도 사표를 수리해주지 못하도록 각 병원장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행정명령을 내도록 했어요. 이 행정명령을 낸 보건복지부 조기용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그리고 줄줄이 그 보건복지부의 국실장들, 얘들이 지금 전부 다 직권남용 혐의로 지금 구속될 처지에 처해버렸습니다. 자, 보건복지부의 장관과 차관, 조기용과 박민수 얘들은요, 서울대학교, 그 하찮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나와서 행정고시 붙은 애들이에요. 인생에 대해서 쓴맛단맛 모르고 그리고 역사도 제대로 모르는 이런 햇병아리들입니다. 자, 이런 경제 관료들이랍시고 경제 분야 조금 아는 애들을 의료 개혁을 한다면서 얘네들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 박정희 대통령께서 기초를 닦고 세계 최고의 이 K-메디칼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켰어요. 자, 정확하게 세계적인 악의 축, 딥스들의 인구 감축 정책에 적확하고도 명명백백하게 부합을 한 처사였습니다. 자, 딥스테이트의 정책을 무리하게 과감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러한 결과 응급실을 찾다 못 찾고 헤매다가 죽어간 국민이 이미 1000명이 넘어섰어요. 자, 올 겨울을 겪으면서 과연 얼마만큼의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나올지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수술 또한 대략 30만 건 이상이 수술을 집도하지 못하고 연기되고 있다 그럽니다. 자, 국민들에게는 지방의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형편없다. 의사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합리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실질적인 사태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병원들 있죠. 뭐 삼성의료원이다, 뭐 아산병원이다, 뭐 세브란스 병원이다. 이런 대형 병원들, 이런 병원들, 뭐 고대병원도 들어가고, 이런 병원들이 수도권에다가 새로운 제2, 제3, 제4의 병원을 짓는데 이들 신규로 건축되는 병원의 병상, 침대를 얘기하죠. 병상을 6,600석 플러스 알파라는 건 굉장히 변동 가능해요. 그러니까 6,600에서 7,500이 될 수도 있고 8,000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6,600 플러스 알파를 이미 승인해 준 사실이 지금 모두 드러났잖아요. 자, 그러니까 대형 병원 측에다가 뭐를 해주는 거죠? 어떤 베니핏을 주는 거예요? 의료업계에서 노비라고 하는 전공의, 인턴 레지던트를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 이 뒤에 숨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눈가기를 속였어요. 그리고 의료 분야의 비전문가, 진짜 모두 모르는 이런 경제관료 애들을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에 임명해서 의료 시스템을 철저하게 붕괴 파괴시켜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과정에서 과연 로비는 없었을까요? 이런 대형 병원에서 과연 현금을 납부하는 그런 대형 로비가 없었을까요? 글쎄요. 조사보면 이것도 나오겠죠? 조사를 안 하면 검찰이 비겁한 거죠. 대통령 일이니까 손 못 댄다 이러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일은 이와 같은 대형 병원들이 지금 손해가 막심하게 발생하고 있죠. 이들의 손실을 보전하느라고 안 써도 될 돈을 좀 썼어요. 대략 얼마? 30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꼭 건드려서는 손대서는 안 될 기묘한 국가 재정 예산 항목으로부터 빼다가 거기다 지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대생들에게 휴학을 받아주지 말라고 각 대학교에다가 행정명령 내렸죠. 누가 했어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 그 다음에 교육부 직원들. 얘네들도 지금 줄줄이 직권남용으로 지금 구속될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이,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혼자서 고집스럽게 정책을 밀어붙였다? 그렇게 해서 의료대란을 만들고 국민들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국민들을 죽게 만들었다?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했던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붕괴시켰다. 누가 했죠? 대통령이 직접 하신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그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 언젠가 마칠 거 아니야. 2년 반 후에는.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마도 정의로운 대한민국 사법부라면 구속을 쉽게 맞겠죠. 왜? 그만한 일도 못했던 박근혜도 공천에 개입했다고 구속시켰던 대한민국 사법부 아닙니까? 자, 그런데다가 한동훈이란 이 자식은 확실히 사이코패스가 맞는 게 지금 국힘당 게시판에다가 도대체 무슨 글을 어떻게 써놓은 거예요, 이 녀석은. 그러니까 얘도 지금 보니까 이 정신병자인데 이 지금 구속이 불가피하게 됐네요. 어? 지금 국민의힘당의 그 게시판은 본인 인증을 해야만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면서요. 그런데 당초에는 글 쓴 사람이 뭐 한땡땡, 김땡땡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갑자기 프로그램에 장애가 발생했어요. 실명이 모두 공개됐는데 왜 하필이면 이와 같은 때에 공개되죠? 아마 그래서 어떤 한 기자가 그것을 보고서 혹시나 해서 한동훈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수백 개의 글이 나왔는데 글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뭐 오물덩어리다, 돼지 이런 걸로 비유하고 김건희는 개목줄에 채워서 가둬야 된다고 이렇게 입에 담지 못할 글들이 수백 개가 게시되어 있었는데 이를 다 캡처 떠갖고 지금 보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랬더니 똑같이 서울법대 출신이고 검사 출신이면서 대통령실에서 비서관 하다가 이번에 국회의원 된 애 중에 주진우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이 주진우가 이 기사를 폭로한 이 기자에게 그 영상을 안 내리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겁박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국힘당의 사무총장이라는 자는 당원 게시판을 폐쇄하겠다고 하는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얘네들 왜 이러죠? 정신 나간 애들 아니에요? 아니면 미쳤거나? 한동훈이가 맨날 떠드는 얘기가 뭐예요? 동료 시민, 국민의 눈높이 이런 거에 치죠. 그런데 한동훈은 당원들과 동료 의원들이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 당무감사를 하라고 지금 아주 소리가 높아지고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고발하도록 해야 된다고. 근데 표현의 자유, 이럴 때는 국민의 눈높이를 잊어버리고 표현의 자유라고 운운하고 도망다니면 됩니까? 한동훈이 이 녀석을 보고 있으면 정말로 비겁하고 야비하고 사이코패스의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얘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빨리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를 시켜야 돼. 응? 그러니까 당원이 자기 당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에 대해 갖고 입에 담지 못하는 욕설을 하고 험한 글을 당원 게시판에 썼으면 이런 당원은 찾아서 출당을 시킨다든지 최소한도 징계를 시켜서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동훈이는 당대표직에 있으면서 경찰의 수사 의뢰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한동훈 이름뿐만 아니라 부인인 진현정, 장인인 진형구, 딸, 지은인가 누구 있다며요? 이런 가족 6명의 이름으로 쓰여진 글이 또한 수백 편이 발견이 됐다 그래요. 응? 그러면 한동훈과 한동훈의 가족 6명, 총 7명이 동명이인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동명이인일 확률. 한동훈이 같은 사이코패스가 생각할 땐 한 8, 90%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1%가 되겠습니까? 한동훈이 딸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해요. MIT인가 어디 갔다 그러죠? 그런데 미국에서 공부하는 애가 언제 무슨 시간이 나서 이 당원 게시판에 들어서 글을 쓰고 또 미국에서는 당원 게시판에 접속이 잘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럼 도대체 이 글을 게시판에 글을 누가 쓴 겁니까? 자, 한동훈의 가족의 이름이 도용이 돼서 이렇게 게시판에 글이 올라가 있었다라면 평소 같으면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내가 내 직을 걸고 자기는 아니라고 부인을 하겠죠.
맨날 그 법무장관 시절에 직을 걸자고 제안했던 게 한동훈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한동훈이가 기자들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자기 자신이 썼다는 게 맞죠? 응? 자, 우리 자유호국단에 대한호국단에 우리 오상종 대표가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또 경찰이 지금 수사에 착수했는데 이거 서버만 제대로 압수수색해버리면 다 나오죠. 가족의 이름까지 도용해서 한동훈이가 글을 쓴 것이 드러나게 되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이 불가피합니다. 지금 제가 1시간 넘게 지금 계속해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목이 많이 마릅니다. 자, 제가 지금 향기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이게요, 바로 디클린 에너지라고 몸의 세포를 갖다가 재생시켜주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향기가 되겠습니다. 아유, 그냥 겨우살이 향기가 아주 진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던 이야기를 좀 마저 해야 되겠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한동훈이가 이런 못된 짓 한 게 이제 드러나면 업무방해로 이제 구속이 불가피해지겠고, 뭐 지금은 뭐 계속 글을 지우고 있어봤자 소용없습니다. 이미 그 기자들이 다 캡처를 떠났기 때문에 증거인멸해도 소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을 하게 되면 그 죄질이 더 나쁘죠. 그러면 구속은 반드시 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여론조사팀을 별도로 운영을 해온 데다가 이번에 이와 같은 또 게시판 사건이 터지면서 이 정신병자, 조현병자, 이 사이코패스로서의 당당하게 아마 무상경, 친환경 무상급식을 먹을 그런 처지에 좀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문제 제대로 해결 못하면 한동훈은 당연히 당대표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그리고 안 나간다고 버티게 되면 국민의 똥당은 내분으로 인해서 이제 쪼개지게 되겠죠. 자, 한동훈이는 법무장관 시절에도 댓글 알바팀을 고용해서 여론 조작한 혐의가 지금 발견이 돼서 경찰, 검찰,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를 착수해 있죠. 현재는 중단이 되어 있지만 한동훈이가 당대표에서 내려오게 되면 바로 즉각 수사가 재개될 거고 구속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댓글 알바를 통해서 이런 장난질을 하려면 최소 수십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데 도대체 그런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자금 추적도 들어가 보면 과연 암호화폐를 받아서 썼는지 아니면 처갓집에서 받아 썼는지 뭔가 나오겠죠. 자, 특히나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한동훈이 법무장관 시절에 2022년 7월 달입니다. 대통령이 취임하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때 뉴욕 남부검찰청 가서 그 대한민국의 암호화폐에 관련된 범죄 사실 증거들을 받아왔다 그래요. 그건 전부 다 이재명, 문재인의 암호화폐 대북 송금 관련된 사건 자료들이죠. 자, 그런데 법무부는 뭐 충실하게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보도자료까지 뿌렸지만은 실제는 지난 2년 동안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암호화폐 수사를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조사를 해야 될 암호화폐를 뇌물로 받아먹은 것이 아닌지 때문에 한동훈이가 이 여론조사한 거에 대해서는요, 지금 자금 출처 조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고 나면 명함이 밝혀질 거예요. 자, 지금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지금 구악들이 청소가 되고 있어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국방부도 난리 나고, 법무부도 난리 나고, CIA, FBI, DIA, DNA도 마찬가지고. 지금 난리 안 난 집구석이 없어요, 미국도. 자, 그렇게 되니까 지금 한국도요, 선제적으로 이 범죄인들 소탕을 먼저 하지 못하면 소탕을 먼저 당합니다. 미국 법정에 쓰게 되고, 그리고 관타나무로 끌려가게 되는데, 자,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 서로 뭐 하겠다고, 자리 차지해보겠다고 욕심을 부렸죠. 정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정치는
잘 배우고 많이 갖추고 있고 이런 자들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병들고 약하고 소외되어 있는 그런 정말 약하고 불쌍한 국민들을 보다듬고 감싸주는 게 정치입니다. 응? 그런데 있는 놈들이 더 먹겠다고 이렇게 아귀다툼을 하고 서로 욕심부리다가 서로 좀 폭로하고 서로 이제 찌른 일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서로 이전 투구 속에서 공도 동망하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멸망하는 거예요. 자멸하는 상황이 곧 발생하게 될 겁니다. 지금 종교계에서도 지금 서울중앙경찰서에서 어떤 목사님 한 분을 공직선거법에 매수, 이해 유도, 부정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서울 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 이 목사님은 자기는 돈 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정치자금법에는 돈을 달라고 말만 해도 범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미 YTN에서 녹취 파일이 다 공개됐기 때문에 아마도 그냥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한번 구속됐다가 출소도 한 전과도 있었는데 지금 경찰이 비례대표 공천해 줄 테니 헌금 내라 라고 한 혐의에 대해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깨끗한 동네가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엉망이야. 진흙탕이 개싸움이야. 이전 투구야 진짜. 자, 지금 명태균, 김영선 구속이 되죠. 그리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녹취록이 터져 나왔죠. 자, 여기 대해서도 또 집중적으로 수사가 되겠죠. 또 종교계 이 목사님 경우도 이번 사건에 영향을 적지 않게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언론에 이 녹취록이 터진 사건을 무죄로 처리를 할 경우 검찰이 전 국민으로부터 국민적인 분노를 받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자신들이 욕먹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종교인을 처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현재 대한민국 검찰이 얼마나 야비한 인간들이냐 하면요. 이 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고 용산에서 매주 혹은 주중에서도 집회를 해왔던 김상진 대표라고 있어요. 우리 보통 상진아재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김상진 대표를 구속시켰어요. 대통령 지키자고 집회하는 사람은 구속을 시켜요. 그리고 광주 5.18 그 내란 사건에 대해서 사실을 밝혀라고 고생했던 지만원 박사님 있죠? 지금 8학년인데 이 지만원 박사님도 구속시켜놓고 절대로 사면 복권 안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검찰 얘들이요 보수가 아니에요. 자유파 아니에요. 이 좌파 애들이 많아요. 대학 다닐 때 왼쪽으로 삐딱하게 넘어가갖고 그 좌파 운동하던 이런 애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지금도 안에서 이렇게 호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목사님도 조심하셔야 될 게 이런 좌파 검사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 검사라는 애들이 자유우파 애국 인사들은 걸려들기만 하면 무조건 줄구속을 시켜요. 근데 진해 진영에 있는 좌익들, 좌파들에서는 절대 안 합니다. 자,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위가 지금 불안해지고 있죠?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저기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키자라고 하는 이런 종교계의 모임도 있고 뭐 불교계의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으면 그건 마무리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지난 10월 27일 서울에서는 시청광장, 광화문광장, 남대문, 서울역, 그다음 여의도까지 기독교 연합예비가 드려졌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없애버리고 동성애 혹은 트랜스젠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남자 여자 말고 다른 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헛된 망조를 갖다가 척결하자고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난 10월 27일 그 서울에서 있었던 기독교계의 연합예배가 아주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지금 이상한 영적 기류가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아. 응?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못되고 악랄하고 사악한 이런 더러운 자들에 대해서 미국에서 먼저 지금 청소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곧 한국에서도 지금 청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 신앙이 있거나 없거나 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찌됐든 거짓말을 안 해야 돼. 죄 짓지 말아야 돼. 응? 그렇잖아요.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 남의 물건 탐내면 안 된다고. 그게 물건이든 사람이든 간에. 응? 그러니까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 피문이 나는 법이에요. 이거를 사자로 말하면 인과응보, 자업자득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고 땅을 굽어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그게 진정한 군자가 된다고 말이죠. 자, 국민 여러분, 오늘 제가 1시간 반이 넘는 시간 동안에 국내 상황, 국제관계랑 연결시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오죽하면 제가 오늘 안 하던 국내 상황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요. 지금 썩어도 너무 썩었고 국제 정세를 전혀 감지하지도 못하고 딱 120년 전에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날 때처럼 이런 창피한 수준으로 지금 우리가 다시 돌아와 있어요. 대통령실부터 아주 낮은 수준으로 좀 되돌아와 있어. 120년 전으로. 어떡하자는 얘기야 이래갖고. 오늘 제 방송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길게 제가 이렇게 방송해서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요. 지금 오늘 작정을 하고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깊이 해량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감사합니다.